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뭐 미친 듯이 폭등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4배가 뛰었어요. 11만 4천 원까지 찍었고, 이후에는 반토막이 나면서 이제 다시 한번 가파르게 좀 물량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현재 이제 5만 원 후반대까지 위치가 된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흘러내릴지 아니면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전략,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뚜렷한 스탠스가 이어지면서 포지션에 큰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 개인만 계속해서 줍줍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이탈이 최근에 하락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입니다.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걱정 없고요. 바로 공매도 보겠습니다. 자, 매매 비중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 계속해서 유지를 했고, 자, 지난 이제 17일에는 46%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뭐 보기 힘든 수치죠. 정말 뭐 역대급으로 올라갔고, 자, 여기에 따라서 대차장고 보세요. 그냥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 부담이 엄청나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공매도가 부담으로 좀 자리 잡은 상황이다. 좀 위험합니다만이.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800, 4,000, 5,000, 6,000, 7,000, 자, 8,900. 자, 내년에는 1조 돌파, 1조 1,000. 자, 꾸준하게 올라주는 점은 그래도 양호해 보입니다. 좀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과거 마이너스를 기록을 꾸준하게 했고, 드디어 올해 흑자 전환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생겨나고 있습니다. 향후의 전망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흑전에 성공했고, 당기 순익도 마찬가지로 턴어라운드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1분기 마이너스 90에서 40, 자, 흑자 전환, 2분기, 3분기도 자, 마이너스 70에서 60, 마이너스 70에서 70, 자, 4분기도 마이너스 300에서 70, 그래서 꾸준하게 전년 대비해서 개선이 되고 있고, 뭐 전 분기 대비해서는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은 뭐 크게 걱정할 건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부채 비율 보겠습니다. 과거에 500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상당히 좀 부담이었었는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좀 내려왔고 100 초반대에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내년, 후년 조금씩 올라가지만 그래도 뭐 걱정할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지금 나쁘지 않고요.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자, ROE가 사실 뭐 좀 가장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좋았던 적도 없었고 올해도 한 2.5 정도 그냥 회복이 되고 있다 정도의 의미를 둬야지 지금 수익성을 좀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EPS도 올해 플러스 전환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다만 배당을 하지 않았고 올해도 없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164.3배, PBR은 4.15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지금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많이 떨어진 만큼 적정 주가 근처까지 내려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제가치 받고 있는 주가의 레벨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인데요. 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75억 원을 낼 것으로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대치를 좀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은 좋아 보입니다. 자, 페이 본업과 자회사 증권의 탄탄한 실적 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 보험 손익 부진은 장기화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괜찮아 보이고요. 자, 이어서 카카오페이가 신세계그룹의 쓱페이와 스마일페이 인수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최근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가 무산이 된 상황이고요. 양측은 이런 상호 전략적 파트너십 논의를 진행해 왔고 기업 밸류에이션 등 주요 조건에는 의견은 없습니다만 각사의 전략적 방향성 변화를 고려해서 이번 논의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무산된 주된 이유가 뭐냐? 카카오 측의 투자 우선순위가 변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써버린 AI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카카오 입장에서도 AI 투자가 상당히 중요해졌고 카카오는 오픈 AI와 협업을 진행하는 한편 자체 AI 비석 하나도 공개를 하는 등 이런 AI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또 빼놓을 수가 없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이런 공약을 밝혔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자마자 이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카카오페이 같은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들의 주가가 한때 폭등을 했었는데
자, 다만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최근의 상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제화가 이제 초기 단계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구체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시장의 기대를 정당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좀 어렵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향후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정책과 방향, 사업 진행 상황 등에 따라서 투자 의견은 또 재조정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한때는 기대감이 컸지만 일단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은 존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확정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크게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이 회사의 이제 2대 주주인 알리페이의 교환사채 발행은 또 주가의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 보통주 지분 3.55%를 대상으로 해서 약 2,835억 원 규모의 외화 표시 교환사채 발행 계획을 공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의무 교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이제 시장 내 강제적인 매물출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이는 명백한 또 오버행 요소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불확실성으로 또 자리를 잡고 있는 악재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의 이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폭등을 이끌었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재료가 있었으나 지금은 어쨌든 악재가 계속해서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이 내려와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겨난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때가 너무 과열됐던 거고 거품이 너무 많이 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자리를 찾아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 아직은 좀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좋은 호재들이 들어왔다면 여기서 재진입하는 게 굉장히 또 현명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또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굳이 여기에 베팅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그럼 보유자분들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냐? 먼저 목표가부터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일단 7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올라갈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당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여기까지 가기는. 왜냐면 지금 뭐 악재도 악재지만 아무래도 지금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단을 계속해서 좀 누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뭐 하락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더라도 엄청나게 빠진다 요 정도까지는 힘든 상황이지만 또 엄청나게 오른다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래서 당분간은 좀 바닥을 잡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크게 올라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드리나 아직 당분간은 도달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져나올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종목 교체하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전 근처에 있거나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손절이 나갈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그냥 빠져나오시고 다른 종목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어쨌든 좀 가져가야 되겠죠. 크게 물린 분들은. 그래서 고점에서 물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대응하시냐. 마지막으로 자, 물타기 전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라인을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만원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려 계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75,000원 목표 주가 밑으로 가능한 데까지 내려주시고 보유하시다가 향후에 찬스가 왔을 때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평단이 이미 7만원 밑에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물타지 마시고 보유만 하시고, 다만 7만원 언더라도 손실이 크지 않은 이런 구간에서는 그냥 나오시라고, 손절 조금 하더라도 나오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전략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